안녕하세요, 볼리TV의 서영입니다. 오늘은 김정용 기자와 함께 도쿄올림픽 남자 축구 프리뷰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경기 뉴질랜드전 관련해서 여러가지 전망과 또 저희들의 의견,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우리 대표팀이 이제 일본으로 건너갔는데 굉장히 이번이 과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말들이 많은 대회였다고 봐도 되겠죠? 뭐 선발 과정이나 여러 가지로. 그렇죠. 네, 선발 과정에서 잡음이 굉장히 심했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뭐 김민재 선수를 올림픽 및 A매치에 차출하기 위해서 축구협회가 뭐 전북현대 이적을 권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후일담들까지 아직 대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후일담이 먼저 나오는 뭐 그런 대회가 됐습니다. 네, 총 22명 명단이 확정이 됐는데 이제 와일드 카드를 3명을 원래 이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손흥민, 황의조, 김민재를 원했었는데 그 중에 두 선수가 이례적인 이유로 결국에는 이탈을 했고, 손흥민은 뭐 감독이 선수가 다칠까봐 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김민재 선수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현재 소속팀인 베이징에서 허락을 안 해줬기 때문에 뭐 추진 중이던 뭐 이적도 물 건너갔고요. 뭐 우리는 포르투나 뭐 이런 유럽 진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K리그 유턴도 하나의 옵션이었다. 그런 시도가 있었던 거죠. 뭐 그게 아주 유력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런 시도 자체가 있었다는 게 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만 계속 지금 대표팀의 와일드카드로 남아 있고요. 권창훈 선수가 일찌감치 애초부터 이제 합류를 했고, 또 최근에 박지수 선수가 또 와일드카드로 수비수로 이제 합류를 하면서 대표팀 구성이 완료가 됐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바로 일본으로 지금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올림픽 축구, 사실 대한민국이 올림픽 축구에서는 굉장한 강자입니다. 아시아가 무려 4장의 티켓, 4분의 1, 25%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대한민국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시아 4개국, 또 유럽 4개국, 아프리카 3개국, 남미하고 북중미가 각각 2개국씩, 그리고 오세아니아가 1개국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이 무려 시드를 받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개최국에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이렇게 그때 올림픽 최초로 9회 연속 본선에 진출한 나라고요. 1988년 서울올림픽 때 우리가 개최국이니까 나갔었고, 그 뒤에 이제 와일드카드가 도입이 된 연령별 출전제로 바뀐 92년부터 우리가 한 번도 안 빠지고 본선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좋은 성과들을 내왔기 때문에 강으로 좀 분류가 돼 있어서 이번에도 시드를 배정받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회. 이번은 솔직히 좋은 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긴 한데 뭐 저는 올림픽에서는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연령별 대회니까 막상 까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좋은 팀이었네 이런 경우들이 좀 많긴 합니다. 그렇죠. 정보가 별로 없고요. 그래서 좀 더 재밌는 면도 있는 게 올림픽 축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연령대가 굉장히 좀 강하고 무엇보다 병역 혜택에 걸려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동기부여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그런 이유일 텐데요. 22명의 명단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갈 만한 선수들이 다 뭐 들어갔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빠진 선수들 중에 아쉬운 선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누구를 빼고 누구를 넣느냐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을 정도로 뭐 참 회심의 명단이다. 그럼요. 그 특히나 원래는 아시안 게임에서 3년 전에 금메달을 따면서 이 연령대 선수들 상당수가 병역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기아빵 감독이 처음에 그 선수들을 배제하려고 했어요. 애초에 본인이 이렇게 선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짜 보니까 그러려면 송범근도 빼야 되고 정태욱도 빼야 되고 빼는 선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불러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병역 혜택 여부를 거의 신경 쓰지 않은 그 점이 되게 특이하죠. 그렇습니다. 올스타에 가까운 명단이 나왔습니다. 과거 보면 이제 와일드 카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군필자보다는 미필자들의 활약이 더 돋보였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에 손흥민, 황의조, 그리고 뭐 박주영이나 뭐 정성윤 같은 뭐 케이스도 있었고, 그래서 강점이라는 거는 이제 기현법 감독의 팀답게 조직력이 좋고 쉽게 말해서 빡세게 뛰는 팀이죠. 공격수부터 전원 다 많은 활동량을 요구를 받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이제 득점기가 났을 때는 조직적이고 간결한 속공으로 늘 득점을 시도하지, 아주 정돈되지 않고 개인 능력에 의존한 그런 공격보다는 팀 전체가 이제 한 몸이 돼서 올라가는 그런 공격을 많이 시도할 것으로, 독보적인 에이스가 없어요. 하지만 그 대신에 어느 선수가 나와도 실력은 비슷한데 특성은 다 다르기 때문에 선수 교체를 통해서 또 선발 라인업 변화를 통해서 허를 찌를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평준화가 돼 있는데 또 색깔이 다르다. 비슷한 선수들이 있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풀릴 때 다른 스타일 선수를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다. 그렇죠. 송민규, 엄원상, 뭐 이동준, 권창훈 중에서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중앙에는 이동경, 이강인이 또 스타일이 좀 다르고요. 이동경 선수의 경우에는 K리그에서 득점 기록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이 김학범 감독과 함께 할 때 유독 네. 아주 그 왼발킥이 물이 오르면서 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 도쿄리. 도쿄리라고 했다가 그 발열 감정 이후에 본인의 어떤 도쿄리라는 자천의 별명을 싹 없앴던. 네. 하지만 이번 대회가 들어오면서 다시 그 별명이 살아나버린. 네. 그 작년에 1월에 열렸던 이 대회의 예선 성격이었던 네. AFC U23 챔피언십에서 이동경 선수가 5경기 일정의 대회였는데 2골 2도움. 그걸 한 경기 한 개씩 다 나눠서 했어요. 네. 그 전경 자기가 꾸준하게. 골이나 어시스트를 기록한 경기는 모두 다 승리에 직접 관여를 하면서 네. 특히 결승전 결승골도 정태욱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왼발에 한 방이 확실한 이동경 선수 이렇게 이선 자원들의 득점력이 아주 좋습니다. 네. 이 점이 장점이죠. 어쨌든 아시안 게임이랑 이 올림픽은 물이 다르고요. 천지 차이죠. 네. 게다가 아시안 게임 같은 게 우리 결승에서 일본을 만났는데 일본 대표팀의 지금 그 레벨 격차만 봐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은 이 올림픽을 위해서 어린 선수를 위주로 구성을 한 와일드 카드가 없는 팀이었고 지금은 굉장히 정말 최정예라고 해도 좋을 만한 팀을 꾸려나왔는데 지금 일본 올림픽 대표는 거의 뭐 A 대표팀이나 진배 네. 없는 팀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 역시도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아시안 게임 때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최종 평가전 2번을 하면서도 누가 주전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라인업으로 경기를 치렀고 심지어 김학범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취재를 좀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한장 뭐 훈련장도 많이 갔다 오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차피 전술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포맷도 기본적으로는 정해져 네. 있고 아마 거의 4-2-3-1 포메이션으로 거의 전경기 할 텐데 이 선수들이 혼란을 겪을 위험은 별로 없다. 네. 어느 선수가 언제 들어가든 소폭의 변화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단이 갖춰져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건 네. 장점 부분이고 하지만 중앙 수비, 측면 수비 또 주전이 확실하긴 하지만 요즘 조금 불안한 골키퍼까지 네. 이 수비 쪽의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안 좋아서 주전이 없는 거라서 네. 수비 쪽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범 감독이 정말 확률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김민재 선수를 그렇게 선발하고 했던 것도 수비만큼은 와일드카드가 A 대표팀 주전급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했던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 센터백 조합이 정태욱, 김재호 두 선수가 시너지 효과가 안 납니다. 스타일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소속팀에서도 같이 뛰고 있잖아요. 같이 뛰고 있는데 그 선수 뒤에 커맨더가 한 명 더 있거나 3백을 쓰기도 하거든요. 3백이라서 둘 말고 다른 한 명이 더 커버를 해줄 때 시너지 네. 효과가 나는데 그래서 이상민 선수를 선발한 건데 이상민 선수는 한번 탈락했다가 다시 뽑힌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냥 이제 실력 면에서 좀 후순이라서 네, 그렇죠. 그래도 커맨더 이상민을 쓰느냐 실력을 보고 정태욱, 김재호를 쓰느냐 이런 딜레마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게 박지수 선수가 들어왔는데 박지수 선수가 당연히 기량면이나 경험면에서 제일 높겠지만 박지수 선수는 이 팀에 언제 녹아들 수 있을지가 그게 미지수겠죠. 기록을 보니까 박지수 선수가 5월 달에 K리그 마지막 출전 경기 퇴장당하고 경기를 못 뛰고 이제 곧바로 군대를 갔잖아요. 그 뒤에 대표팀 A매치가 있긴 했습니다. 네, 3경기를 치렀는데 그중에 2경기 선발로 경기를 치르긴 했는데 네. 그 뒤에 어쨌든 간에 훈련소를 스킵했다고 합니다만 경기를 실전 경기를 안 뛴 지가 한 달이 넘었고 또 이 팀하고 훈련도 거의 안 한 상태로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출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초면이에요. 네. 이 선수들이랑. 네. 너가 걔구나. 야 네. 반갑다. 야 이름만 들었지. 나는 박지수야.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참 안 그래도 수비의 불안 요소가 좀 얘기하신 것처럼 있는데 과연 이렇게 선발 한 번 안 맞춰보고 간 상황에서 박지수 선수가 얼마나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 요소 분명히 좀 있고 그래서인지 저희가 이제 김영윤 기자가 예상 선발 라인업 첫 경기인 뉴질랜드전 예상 선발 라인업을 짜는데 여기에 박지수 선수가 없네요. 예. 대회 전체를 보면 박지수 선수가 주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1차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건 순수한 저희 예상입니다. 네, 예상이에요, 여러분. 네. 취재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김학범 감독도 박지수 선수를 당연히 선발했으니까 네. 주전으로 쓰고 싶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와일드 카드를 뽑으면 무조건 선발을 쓰기 때문에. 네. 네. 그 시점이 첫 경기냐 아니면 두 번째 경기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송병구 골키퍼 수문장 많은 팬들이 좀 걱정하시는데 뭐 근데 큰 실수를 하긴 했지만 꾸준히 이 팀에서는 붙박이 주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엔 동의를 하고요. 풀백도 이제 풀백들을 계속 좀 많이 그 변화를 줬었잖아요, 평가전 때. 근데 이 라인업을 선발로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제가 미리 약을 치자면 네. 4명 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팀은 그런 팀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그런 수 있어요. 팀입니다. 네. 강윤성 선수와 원래 오른쪽에 이유현 선수가 주전 조합이고 그렇죠. 김진양 선수와 설영호 선수가 주전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설영호 선수가 최근에 K리그에서의 폼이 제일 좋기 때문에 100% 풀타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전급으로 네. K리그 강팀에서
꾸준히 뛰는 건 설령우 선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공격적이더라고요 또. 원래 윙어죠. 네, 뭐 지난 시즌 울산에서 그 U23 룰에서 양쪽 윙어와 양쪽 풀백을 다 볼 수 있어서 아주 요긴하게 했던 선수인데 제일 선호하는 자리 현재로서 오른쪽 풀백입니다. 네. 그래서 설령우가 오른쪽 풀백을 자리를 꿰차고 이유현 선수를 밀어낸다면 왼쪽은 강현성 선수가 유지될 수 있다. 이런 전망인데요. 4명 다 오른발잡이고 4명 다 좌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강윤성, 설령우가 좌우가 바뀔 수도 있고 그런 확률은 낮지만 왼쪽으로 뭐 이유현이 올 수도 있고 김진혁 올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그런 풀백진입니다. 최근 세계 축구의 흐름은 풀백이나 윙백들의 역할이 굉장히 더 강조가 되고 있고 대부분의 팀들이 이 자리에 거의 붙박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표팀 변수가 많은 부분이라는 게 좀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 앞쪽에 2명의 이제 중앙 미드필더의 정승원, 원두재 조합을 저는 정승원 선수 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원두재 김동현이거든요. 그렇죠. 그 기업범 감독이 원래 선호해 오고 성향상 맞는 조합이 좀 상대 허를 찌르는 패스도 많이 하거든요. 정승원 선수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그게 없습니다. 정 선수는 우직하게 많이 뛰면서 진짜 많이 뛰죠. 공 잡으면 옆에 선수한테 바로바로 주는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면서 경기 운영이나 뭐 허를 찌르는 플레이는 주로 드리블로 하지 막 롱패스를 뿌리고 뭐 상대의 허를 찌르면서 골키핑을 길게 하고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성호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출국 직전에 프랑스와의 평가전에서 좋은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누군가의 파트너로 정승원이 들어와서 에너지를 더해주는 조합이 가능하지 않을까? 팬들 사이에서 원두재 선수가 최근 폼이 안 좋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안 좋습니다. 근데 김동현 선수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좀 불안해요. 제가 그래서 정성원 선수가 뛸 거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는데 원두재, 김동현 2명 다 지금 베스트가 아닙니다. 상태가. 자, 그리고 이제 이선재원 우리 대표팀의 지금 최대 강점이죠. 손흥민 선수가 합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든든한 선수들이 많이 포함이 된 여기에도 이강인 선수를 뺐고 김영 기자는 송민규, 이동경, 권창훈 선수를 세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동료들에 비해서 컨디션이 좀 늦게 올라오고 있다는 관측이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최근 물론 힐패스 보여주면서 막 탄성을 자아내는 그런 그 모먼트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경기 기여도가 높진 않았어요. 평가전에서도요. 평가전에서도 그랬고 훈련에서도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동경 선수의 좀 더 간결하면서 왼발 킥으로 변수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이강인은 패스를 하고 키핑으로 한다면 이동경은 이제 슛으로 하는 편인데 갯범 감독이 그 위력을 이제 자기 팀에서 여러 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동경 선수를 처음에는 먼저 선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좌우에는 뭐 그래도 와일드카드가 선발이 됐고 상대 허를 찌르는 그런 예측 불허의 플레이라는 측면에서는 권창훈 선수가 베스트이기 때문에 폼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가 팀 안팎에서 있던데요. 권창훈 선수는 몸 상태는 좋아요. 근데 이전에 그 A 대표팀 경기에서도 봤다시피 그 1군 경기를 오래 안 뛰어서 감각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훈련과 평가전을 통해서 얼마나 올라왔는지가 약간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최근에 멘탈이 흔들리는 일이 좀 있었는데 멘탈 잘 잡으시고 그리고 중앙에 이동경, 왼쪽에는 송민규 선수를 뭐 전북 이적 관련해가지고 워낙 또 이 심적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해서 근데 이제 왼쪽 윙어 같은 경우에는 이선을 정말 풍족하게 뽑은 것 같아도 왼쪽 윙어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선수들보다는 오른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뽑힌 선수들이 지난번 평가전에서 권창훈 선수가 왼쪽으로 나와 봤는데 확실히 오른쪽보다 왼쪽을 어색해하는 거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었고요. 이동준 선수도 오른쪽을 더 선호하고 엄원상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이강인과 동시에 뛰었을 때 이동경도 오른쪽으로 가지 왼쪽으로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아마 왼쪽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송민규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전방에 우리 그 아시안 게임의 영웅이죠. 정말 이 선수 없었으면 진짜 4강도 못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냈던 황의조 선수인데 그렇죠. 김학범 감독의 뭐 어떤 일생의 최고의 인맥. 그렇죠. 폼이 평가전만 봤을 때는 좀 좋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 예상 베스트 11 쓰면서 황의조, 송범근, 정태혁 3명만 딱 쓰고 시작했는데 여기까지는 붙박인 것 같거든요. 하지만 황의조 선수가 이 팀에 이미 충분히 녹아들어 있는가? 그리고 몸 상태가 최고인가? 이 점에서는 이제 평가전에서는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근데 김학범 감독은 스트라이커를 황의조 1명만 뽑았습니다. 뭐 예상 라인이면 몰빵. 무조건 들어갈 거고요. 뭐 이동준이 뭐 있긴 하지만 그건 아예 전술 자체가 다른 거니까. 뭐 제로톱 이동준이나 송민규 선수가 올라가서 뛸 수 있긴 한데 뭐 그 일시적인 거라고 봐야 되고 송민규 선수가
이 팀에 얼마나 녹아들어서 잘 해주느냐 여기 정말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팀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일단 첫 상대가 뉴질랜드인데요. 원래 우리가 이제 조편성이 됐을 때 뉴질랜드, 또 유럽의 루마니아, 중미의 온두라스. 지금 놓고 보면 뉴질랜드가 가장 강한 상대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정말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인업도 보면 선수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곳에서 적지 않은 경험들을 쌓고 있고 또 와일드 카드를 잘 뽑았어요. 수비수 2명, 공격 3명 뽑았는데 물론 그 수비수 그러니까 센터백 조합을 원래 와일드 카드로 구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복수열 선수가 허벅지 부상 때문에 이탈을 했습니다. 그 대체를 안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결혼이 생기긴 했는데 윈스턴 리드 같은 경우에도 웨스트햄에서만 지금 한 10년 됐을걸요? 3년 전에 부상을 크게 당해가지고 거의 뭐 1년 이상 경기를 못 뛰고 그 뒤로는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뭐 하브리그 인대 가고 그렇죠. MLS 갔다 오고 그러고 있는데 여전히 뭐 좋은 선수고 게다가 최전방에 있는 크리스 우드는 저는 황희찬 선수한테 미안하지만 황희찬 선수보다 좀 윗급이 아닌가. 이거 미안할 게 없는 게 프리미어리그 3시즌 연속 10골 이상. 네, 4시즌 연속이세요? 네. 뭐 이것만 봐도 이번 대회에 나오는 모든 스트라이커 중에서 제일 무서운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많이 보시니까 좀 아시겠지만 이 크리스 우드 선수의 어떤 위압감, 뭐 체력적인 조건도 그렇고 저는 그리고 우리 수비수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스타일의 선수가 바로 이런 우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피지컬을 가지고 밀고 들어오는 선수에게 좀 어려움을 겪는 또 이 팀이 폴란드 U20 월드컵 우리가 준우승했었던 우리는 그때 멤버가 지금 이제 2명만 이번에 이강인하고 엄원상 선수만 포함이 됐는데 이 팀은 무려 10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곳에서 손발을 맞춘 선수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만치 않은 팀이 아닌가. 뉴질랜드가 에이즈 대회, 국제 대회 잘 못 나오잖아요. 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본선 잘 못 나오기 때문에 뉴질랜드 축구계가 이 경기에 갖고 있는 집중도가 굉장히 높고 뉴질랜드는 이번 대회에 진심인 것 같다. 윈스턴 리드 같은 경우에도 뉴질랜드 나름 축구 영웅이더라고요. 그럼 레전드죠. 네. 남아공 월드컵에서 처음 승점을 딸 때 이제 골을 넣었던 선수기도 하고 마오리족 출신인데 어릴 때 그 어머니가 덴마크 분이랑 재혼을 해가지고 덴마크로 건너가서 살고 거기서 프로 데뷔하고 뭐 청대하고 이랬는데 국대를 뉴질랜드를 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사연들이 묶여서 굉장히 지지를 많이 받는 선수인데 이번에 올림픽에 오게 돼가지고 이제 신뢰받고 있고 그리고 현지에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이번 팀 받고 있다는 게 뉴질랜드 축구협회에서 이번 최종 명단 발표를 독특하게 했어요.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각 선수들의 이름을 그러니까 남자 대표팀, 여자 대표팀 명단을 같이 발표를 했는데 여러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그 선수 이름을 외치는 식으로 굉장히 저는 감동적이 멋있더라고요. 뭐 크리스 우드 뭐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애들이 대국민 그런 느낌으로 대국민 응원단 느낌 이렇게 발표하는 모습이 이 나라는 정말 올림픽에 많은 어떤 성원을 받고 있고 또 기대를 걸고 있구나. 이 팀 쉽지 않겠는데 게다가 우리가 아직까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첫 경기 상대로 만난단 말이에요. 뉴질랜드가 호주하고 지금 2차례 평가전에서 이제 1승 1패를 했는데 이 팀은 2경기 다 베스트 11을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공개 경기를 했기 때문에 경기 내용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바이런민에 소속이 되어 있는 샤프리트 싱 선수가 이번 소집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짜임새 있는 어떤 팀 일찍부터 조직력을 갖춘 상태로 이번 경기 첫 경기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보다 조직적인 부분에서는 좀 강할 수 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하여튼 여러 가지 매 경기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에서 뉴질랜드와의 첫 경기는 더욱더 좀 힘든 시합이 될 걸로. 자, 온두라스가 우리 그 리우 올림픽 때 우리를 탈락시켰었잖아요. 손흥민 선수 막 울고 막 그랬던. 최근에 독일하고 평가전 했는데 1대1로 비겼습니다. 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일단 대회 시작한 뒤로도 계속 준비 과정이라 생각하고 김학범 감독을 비롯한 우리 선수들 준비 잘해서 꼭 좋은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입중계 저희 볼리케이 채널에서 진행을 합니다. 김정용 기자와 광민선 아나운서가 저는 TV 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할 수가 없어서 볼리케이 채널에서 입중계 하니까요. MBC 틀어놓고 볼리케이로 오디오 들으시면서 입중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후토크는 제가 진행을 할 거고요. 기왕 나간 거 모두가 다 잘 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올림픽 축구 또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이 얘기 몇 년 뒤에도 하고 재밌는 거거든요. 그렇죠. 런던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재미 한번 다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차도 없고요 이번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네요. 5시 8시, 5시 반 이렇게 일정 가니까요. 여러분 재밌게 함께 보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들어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볼빠.